안 하던 일을 했더니 허리도 아프고 어깨가 더 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나 봅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들 찬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니야, 잠시 쭈그리고 앉아 있었더니 그런 거야. 엄마 나이 되면 조금씩 고장나기 마련이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 엄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지 말고 내일 병원에 같이 가봐요. 네? 아휴, 뭐 이런 일로 병원에 가. 파스 붙이면 금방 괜찮아지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넌 공부나 해. 아들은 그래도 병원에 가보자며 저를 졸랐습니다. 그래, 자고 일어나서 그래도 아프면 내일 병원 가자. 아들의 성화의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선 분명 이것저것 검사를 하자고 할 테고요. 그럼 검사비로 몇만 원이 훌쩍 날아버리겠죠. 병원비만이 아닙니다. 병원에 간다고 식당을 비우면 그만큼 일당이 깎일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단돈 10,000원이 아쉬운 형편인데 그깟 허리 좀 아프다고 돈을 그렇게 써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파스를 붙인 후 허리찜질팩을 깔고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파스 효과 때문인지 허리 통증이 잠시 가시는 것 같더군요. 그러자 이번에는 서글픈 생각이 스멀스멀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겪었던 일들이 마치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휴가엔 어디로 갈까? 유럽? 당신 북유럽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당신, 요즘 회사가 어렵다면서요. 우리 네 식구 함께 가려면 비용이 만만찮을 텐데요. 어허이, 무슨 소리야. 아무리 어려워도 휴가는 가야지. 당신 무리하지 말고 올해는 가까운 곳으로 가요. 그래요, 아빠. 유럽은 저도 시간 내기가 좀 힘들어요. 이번 여름방학엔 의료봉사 가기로 했거든요. 뭐야, 이찬영, 난 유럽 좋은데? 찬우, 너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지? 32분 차이인데 무슨 형이야? 찬영이와 찬우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찬영이가 32분 먼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찬우야, 그래도 형은 형이지.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니까. 요즘 쌍둥이들은 서로 이름 부른다고요. 그래, 엄만 옛날 사람이어서 쌍둥이라고 해도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해. 찬우, 너 엄마 말 잘 들었지? 형한테 까불지 말라고. 뭐야? 엄마는 늘 찬영, 아니 형 편이라니까? 32분 차이인데도 찬영인 형처럼 의젓했고 찬우는 막내처럼 장난기가 많았습니다. 호칭 문제로 아웅다웅해도 찬영이와 찬우는 의좋은 형제지간이었죠. 자, 그럼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까? 가까운 곳이면 일본 어때? 일본? 아빠, 난 대천성. 저도 일본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도 일본 괜찮아? 당신하고 애들이 좋다면야 저야 무조건 찬성이죠. 좋아. 그럼 이번 휴가는 일본으로 가는 걸로 하지. 다들 콜? 예스, 콜! 하지만 우리 가족은 결국 일본으로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태풍을 맞이했죠. 여보, 나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연락도 없이 늦는 남편을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녘에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안해 여보. 지금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 수화기 너무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습할 테니 내가 며칠 연락이 안 되더라도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연신 되풀이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다음 날부터 남편과는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엄마, 설마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죠? 그럼 찬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빠가 수습하신다고 하셨으니 잘 해결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그래, 그래야지. 아들에게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도 부재 중이라는 음성만 들리고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압류 명령이 떨어졌다고 동산 압류를 진행하겠다면서 웬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네? 법원에서 압류 명령이 떨어졌다니요? 저의 놀란 물음에 그들은 서류 한 장을 보여주더니 집안 곳곳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선 사라졌습니다. 가구며 침대,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집안 곳곳에 붙여진 빨간 압류 딱지는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의료봉사를 갔다 다음날 돌아온 찬영이는 곳곳에 붙어있는 압류 딱지를 보고선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사람들이 왔었어. 법원에서 압류 명령이 떨어진 것 같아. 압류 딱지 붙이는 걸 저와 함께 지켜본 찬호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형 찬영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이 사실을 아시고? 아니, 아빠 계속 연락이 안 돼. 찬호의 대답에 찬영이는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선 좀 쉬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찬우랑 제가 좀 알아볼게요. 그래요, 엄마. 아빠 가실 만한 곳도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볼 테니 엄마는 방에 가서 좀 누우세요. 그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찬영이와 찬우는 회사 상황과 남편 행방을 알아보겠다면서 나갔는데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는 것 외에는 남편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나흘이 흘렀을까요?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 혹시 남편일까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김경희 씨 되십니까? 기대와는 달리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긴 땡땡 경찰서입니다. 남편 성함이 이명준 맞으시죠? 남편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범죄자라는 죄목이 붙어 붙잡힌 건 아닌가 싶어서 겁이 덜컥 났어요. 지금 이명준 씨가 대학병원 영안실에 있는데 보호자분이 이쪽으로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영안실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영이와 찬우가 절 걱정하는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더군요. 병원에 도착하니 경찰관이 영안실로 저와 찬영이, 찬우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볼을 뒤집어 쓴 남자가 누워 있었는데요. 경찰이 그 볼을 내리는 순간 전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며칠째 깎지 않았었는지 덥수룩한 수염을 한 남편이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집에서 입고 나갔던 그 옷 그대로 말이죠. 남편의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도와달라며 그렇게 남편을 찾던 사람들이 회사가 부도나고 남편이 빚쟁이들로부터 쫓겼던 상황이었다는 걸 알자 장례식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남편 가는 길을 별로 친부도 없는 사람들로 인해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재수씨 뭐라도 좀 드셔야지. 그러다 재수씨까지 쓰러집니다. 맞습니다. 잠시라도 방에 들어가서 눈 좀 붙이세요. 남편 친구들은 제 가족처럼 남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경찰에선 남편의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회사 부도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 남편 심장에 무리가 갔었던 것이겠지요.
또 저나 아이들에 대한 걱정도 심장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홀로 그 큰 짐을 모두 감당하려고 했던 남편이 한없이 안쓰러워지곤 했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요? 왜 당신 혼자 그 큰 짐을 지려고 했어요? 또 어떤 때는 먼저 떠난 남편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나만 이렇게 남겨두고 어떻게 살라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귀찮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했네. 근데 나 사실 당신이 내 옆에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남편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엄마,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네? 그래요, 엄마. 엄마마저 쓰러지시면 우린 어떡하라고요? 그나마 아이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찬영이와 찬우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찬영이 찬우를 위해서라도 엄마인 내가 힘을 내야지. 아들들이 없었다면 아마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찬영이와 찬우는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3개월 정도 된 갓난 아기일 때 남편과 의논해서 입양을 했어요. 당시 전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고 상심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입양을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하더군요. 배 아파 낳아야만 우리 자식인가?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도 있잖아.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잘 키우면 되지. 전 그런 남편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입양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은 뒤 입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한 명을 입양할 계획이었는데요. 찬영이와 찬우를 만나는 순간 이 쌍둥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여보, 쌍둥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한 명은 외롭잖아. 찬영이와 찬우, 우리가 잘 키워보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쌍둥이 부모가 되었습니다. 찬영이와 찬우는 여느 남자애들처럼 개구쟁이 짓도 하면서 잘 성장했습니다. 공부도 곧잘 해서 2명 모두 서울대에 한 번에 들어갔죠. 경이야, 넌 어쩜 남편 복에다 아들 복까지 타고났니? 이번에 찬영이, 찬우 둘 다 서울대 갔다면서? 그러게, 난 공부하라고 닥달한 일도 없는데 지들이 척척 알아서 하더라고. 그러면서 다 엄마 덕이라나 뭐라나. 어머, 너 지금 은근 자랑질이다. 내가? 얜? 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하여튼 아들 얘기만 나오면 웃음을 못 갖춘다니까. 키울 때는 기쁨을, 커서는 든든함을 주던 아들들이었습니다. 남편까지 잃고 나니 찬영이와 찬우가 듬직한 의지할 곳이 되어주더군요. 아빠, 엄마는 저희가 잘 보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부디 그곳에서 평안하세요. 아빠, 저희 키우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저희가 엄마에게 아빠 못까지 효도할게요. 여보,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당신이 남기고 간 아들 때문에 나 이렇게 버티고 있어. 고마워요.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나니 저와 쌍둥이 아들은 갈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집이며 부동산 등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은 빚잔치를 하고 나니 몇 푼 남지 않더군요. 그 돈으로 2칸짜리 월세방을 겨우 얻었습니다. 이사할 것도 없이 옷가지 몇 개만 옮기고선 좁은 방에 누우니 서글픔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여보, 당신 그렇게 떠나니 좋아요? 함께 곱고 늙어가자고 하더니. 원망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혹은 그리움 때문인지 밤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장 2 아들과 함께 살아야 할 생활비도 있어야 했고 한 달 뒤엔 월세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요리는 자격증이 있어야 했고 손쉬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이렇게 그릇이 쌓이면 안 된다니까요. 저녁 손님 찾으려면 속도를 높여야 한다니까? 식당 설거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에도 그다지 많은 손님을 치러본 적이 없기에 점심과 저녁 시간에 손님이 몰리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 빨리빨리 몰라요? 아이고, 저 속도로는 저녁 장사 못 쳐내겠네. 사장님은 성격이 급한 분이었습니다. 제 손놀림이 조금이라도 느리다 싶으면 폭풍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 무리하다 보니 처음엔 손목이 시큰거리더군요. 그러더니 차츰 어깨며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힘드시죠? 눈치껏 쉬어가며 하세요. 사장님 말대로 했다간 골병 든다고요. 다행히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주방장은 제 편의를 많이 봐주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잠깐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주방장님도 힘드실 텐데 고마워서 어째요? 고맙긴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하하. 호의를 베푸는 누군가가 있으니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 같더군요. 일은 고됐지만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마음을 붙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과거에 넉넉하게 살았던 추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돈을 벌어야지요. 엄마, 식당 설거지 그만두시면 안 돼요? 엄마 나이 하시기엔 무리예요. 맞아요, 엄마. 어제도 밤새 끙끙 앓으시는 것 같던데. 그만두세요, 네? 찬영이와 찬우는 제가 아파하는 걸 눈치챘는지 식당 설거지를 그만두라면서 극구 저를 만류했습니다. 아니야, 이젠 적응돼서 괜찮아. 설거지라는 게 말이야. 하다 보면 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 그럴 때마다 전 애써 밝은 목소리로 아들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일마저 그만두면 생활비와 월세는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건 그저 마음속으로 저 혼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찬영이 찬우 성적이 좋아서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을 덜었다는 겁니다. 아휴, 찬영이도 그렇고 찬우까지 장학생이라니. 엄마 어깨가 으쓱해지는걸? 아빠 계셨으면 분명 파티하자고 했을 텐데. 엄마, 그럼 우리끼리라도 파티해요. 그래요, 엄마. 파티가 뭐 별거예요? 엄마 좋아하시는 치킨 시켜서 맥주 한잔 어떠세요? 그럴까? 오랜만에 우리 맥주나 한잔 할까? 오케이! 찬영이 넌 치킨 시켜? 난 요 앞 마트 가서 맥주 사올 테니까. 남편이 떠나고 오랜만에 아들들과 마셔보는 맥주였습니다. 엄마, 건배사 한마디 해야죠. 아유, 건배사는 무슨 건배사야. 그래, 건배사는 너무 거창하다. 엄마, 그냥 가볍게 한마디 해주세요. 치, 그게 건배사지 뭐야. 좋아, 그럼 엄마가 우리 아들들한테 한마디 할까? 좋아요. 찬영이, 찬우야. 네. 너희가 엄마 곁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찬영이, 찬우, 엄마가 많이 사랑해. 저도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알라뷰. 맥주 한 캔에 알딸딸해지면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아들들과 마주 앉아서 웃고 떠드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간밤 깜짝 파티에서 비롯된 좋은 기운 때문이었는지 다음날 식당 일은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줌마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오늘 왠지 즐거워 보이시는데요? 아유, 주방장님 그렇게 티가 나요? 그럼요.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으시는걸요. 아들 둘이 글쎄 이번에도 장학금을 받았지 뭐예요. 그래요? 서울대 다닌다는 쌍둥이 아들들 말이죠? 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부럽네요 아줌마. 우리 딸은 지금 인서울 하느냐 못하느냐로 고민 중인데 아들 둘이 서울대 다니는 데다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하니 정말 부럽습니다. 쌍둥이 아들 장학금 소식에 주방장님은 제 자식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성격 급한 사장님도 그날만큼은 설거지 속도가 늦다고 독촉하지 않더군요.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날은 쌍둥이가 함께 쓰는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얘들이 벌써 들어왔나?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며 밤늦게 들어오던 아들들이었는데요. 웬일로 일찍 집에 왔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방문을 열려는 순간 찬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이제 집을 나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전 순간 멈칫했습니다. 찬우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면 찬영이를 꼭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때? 형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이 집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네. 찬우와 찬영 둘의 목소리가 모두 심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얘기를 듣는데 평안했던 감정이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대신 불안한 생각이 찾아오더군요. 이 집에서 떠난다고? 얘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쌍둥이들이 이 집을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아시면 많이 놀라시겠지? 아마도 엄마 충격 안 받으시도록 잘 얘기해야지. 마음속에서 뭔가 휑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떠나겠다는 건가? 아니지. 찬영이 찬우가 그럴 애들이 아니지. 그럼 집을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인 거야? 설마 친아들이 아니니 이제 떠나겠다는 건가? 쌍둥이의 수수께끼 같은 대화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둘이 집을 떠나겠다고 하니 갑자기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찬영이와 찬우는 자신들이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자 남편과 제가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여보, 오늘 우리 가족 근사한 곳에 가서 저녁 먹을까? 당신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야. 우리만 입 다물면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죠. 에헤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듣고 충격을 받느니 우리가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좋아. 사실 전 아들들에게 입양하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찬영이와 찬우는 이미 제 친자식이나 다름없었고요. 무엇보다 아들들이 받을 충격이 염려됐기 때문입니다.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찬영이 찬우 이젠 애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숙하다고.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식사를 끝내고 디저트를 먹으며 남편은 어렵게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찬영이와 찬우의 반응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찬영아, 찬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요. 미안하다니요. 그럼요, 엄마. 부족함 없이 키워주셔서 찬영이랑 전 감사하기만 한걸요. 그지, 형? 당연하지. 그리고 엄마, 찬우랑 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 입양됐다는 걸 너희가 알고 있었다고? 네. 고1 때였나? 고모 댁에 갔다가 고모부하고 고모가 나누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아이고, 명이 그게 또 말실수를 했나 보네. 하여튼. 아니요, 고모는 우리가 들은 줄 모르고 계세요. 고모부하고 둘 분이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던 거거든요. 조용히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우연히 들어? 걘 목소리도 큰데다 말이 너무 많아.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왜 엄마한테 안 했어? 처음엔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희가 입양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누구보다도 아빠 엄마 사랑 듬뿍 받고 자랐잖아요. 역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참네. 당신 아들이기만 해요? 찬영이 찬우 내 아들이기도 하다고요. 아이, 그래 그렇지. 우리 아들이지. 근데 아빠, 찬우는 좀 울긴 했어요. 뭐야 이찬영? 너 지금 고자질하는 거야? 고자질이라니 사실이잖아. 아유, 우리 막내 입양됐다고 하니까 서러웠어? 당연하지 엄마. 막내들이 엄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 찬우야. 엄마도 우리 찬우 많이 많이 사랑해.
엄마, 그럼 나는? 우리 찬영이도 엄마가 둘도 없이 사랑하지. 어라, 당신 나만 빼놓기야? 글쎄요, 당신은 오늘 좀 빠져야 될 것 같네요. 입양하라는 사실은 그렇게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더 이상 입양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두 아이가 떠날 때가 됐다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니겠지. 그래, 아닐 거야.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쌍둥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두 아들 모두 당황하더군요. 엄마, 언제 집에 오셨어요? 찬영이는 뭔가를 뒤로 재빨리 감추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밖에서 얘기 다 들었다. 이 집을 떠날 때가 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찬영이와 찬우는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찬영이, 넌 뒤에 뭘 감춘 거야? 엄마, 그게... 왜? 엄마한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거냐고? 제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져 가더군요.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가 식당 일하러 다닌다고 하니까 이 집에 있는 게 부끄러워졌니?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요. 부끄러워지다뇨. 그럼 찬우, 너 이 집을 떠날 때가 된다고 한 건 무슨 뜻이야? 엄마,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엄마. 엄마가 저희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오해라고? 내가 저 문 밖에서 둘이 떠나겠다고 하는 걸 똑똑히 들었는데? 엄마, 형이랑 나 둘이 떠나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엄마 모시고 이 집을 나갈 때가 됐다. 그런 얘기였어요. 어? 뭐라고? 찬영이가 뒤로 감추었던 걸 제게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통장이더군요. 이건 웬 통장이냐? 통장에는 꽤 많은 액수의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찬우랑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형은 과외하고 난 학원 강사로 알바하면서 같이 돈 모았어요. 엄마, 식당 설거지 하시느라 여기저기 아픈 데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밤마다 엄마 끙끙 앓으시던데. 그 소리 들으면서 형이랑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고요. 찬영이는 고액 가외로, 찬우는 학원 알바로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돈이면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겠더라고요. 형이랑 내가 벌써 서너 군데 보고 왔어요. 엄마, 우리 이사가요. 네? 아들들이 제게 하는 설명을 들으며 전 울기만 했습니다. 찬영아, 찬우야. 아, 우리 엄마 또 감격하셨나 보네. 내가 너희들 볼 면목이 없구나. 이런 줄도 모르고 괜한 오해만 하고 미안하다. 엄마, 괜찮아요. 앞뒤 상황을 모르셨으니 그러실 수 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두고 어딜 가겠어요? 나 평생 엄마랑 이렇게 살 건데. 그래, 내 아들. 고맙다. 고마워. 에이, 엄마. 가족끼리 그렇게 선 긋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음 날이 되자 찬영이와 찬우는 시간을 내서 이사갈 집을 보러 다니자고 했습니다. 전 그러자고 대답을 했지만 아들들이 어렵게 모은 돈을 집 장면에 쓰려고 하니 왠지 미안해지더군요. 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이사만 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생활비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랑 찬우가 알바한 돈으로 저희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엄마. 원장님이 저 오고 학생수 늘었다고 다음 달부터 월급 올려준다고 하셨어요. 아니야. 찬영이 너 공부하랴, 병원 실습하랴 잠도 부족한데 언제까지 과외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니? 그리고 찬우, 너 곧 4학년인데 알바 그만두고 취업 준비해야지. 찬영이는 최근 들어 부쩍 야위었습니다. 공부와 병원 실습만으로도 힘들 텐데 과외까지 했으니 수면 부족으로 야위어 갔던 거지요. 찬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던 애가 집에 들어오면 그대로 잠자리에 들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공부며 알바에 둘 다 피곤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집 사는 건 잠시 미루고 그 돈으로 엄마가 식당을 해보면 어떨까 해. 네? 엄마가 식당을 하신다고요?
엄마, 다시 생각해보세요. 식당 경영도 만만찮아요. 식당을 해보면 좋겠다는 저의 제안에 쌍둥이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엄마, 찬우 말이 맞아요. 손님들 상대하는 거 의외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알지. 외할아버지가 식당 하셨는데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꽤 오랫동안 식당을 하셨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제 동생이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죠. 엄마, 그때하고 지금은 또 달라요. 음식 트렌드가 얼마나 자주 바뀐다고요. 찬우, 네 말도 맞는데 그래도 맛 때문에 오래가는 집들도 많아. 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리엔 제가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남편도 제가 해주는 음식이 최고라면서 약속이 있었음에도 일부러 저녁을 거르고 집에 와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찬영아, 찬우야, 엄마 한번 믿어봐, 응? 두 아이는 결국 제 말에 동의를 했고요. 저희는 길목 좋은 가게 터 하나를 발견하고는 계약을 했습니다. 와, 우리 엄마 이제 사장님이네. 엄마, 가게 이름은 뭐라고 할 거예요? 생각해둔 이름이 하나 있긴 한데. 그래요? 어떤 이름인데요? 우리 쌍둥이 이름 하나씩 따서 영우 우동 어때? 영우 우동이요? 괜찮은데요? 엄마, 영우 우동 하면 우가 2번 겹치니까 영우동 하면 어때요? 영우동? 어머, 그게 더 좋은데? 그럼 영우동 담청! 맞죠? 영우동 사장님? 허허! 개업 준비는 차근차근 잘 진행됐습니다. 인테리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전 나름의 레시피를 정리했죠. 친정아버지는 일식 식당을 하셨는데요. 초밥도 맛있었지만 특히 사람들이 아버지가 만든 우동을 좋아했었습니다. 가끔 우동 레시피가 뭐냐며 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버진 영업비밀이라며 절대 함구하셨고요. 저한테만 살짝 그 비법을 알려주셨죠. 결혼 후 가끔 가족들에게 그 레시피를 이용해서 우동을 만들어주곤 했었습니다. 우리 엄마 우동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지. 안 그래, 이찬영? 그럼 엄마 분명 대박 나실 거예요. 아들들의 응원에 힘입어 전 희망차게 우동집을 개업했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요. 전 종업원을 더 고용해야 하나라는 행복한 고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장사를 마무리하려는데 그날은 웬 낯선 여자가 식당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어떡해요. 재료가 떨어져서 오늘은 영업을 마쳤어요. 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식당 이곳저곳을 둘러보더군요. 다음에 오세요. 그럼 제가 기억했다가 서비스 드릴게요. 일부러 찾아온 손님인가 싶어 전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녀는 정리된 의자 하나를 꺼내 다리를 꼬고 앉아선 이렇게 묻더군요. 당신이 우리 찬영이 찬우 키워준 계모야? 그녀 입에서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쌍둥이 친엄마야, 친엄마.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그녀의 손톱이 불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그녀와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비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아유, 내가 우리 쌍둥이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이런 구석에 살고 있으니 찾기 어려웠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쌍둥이를 입양할 때 분명 엄마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고 했거든요. 미혼모였던 탓에 쌍둥이를 키울 사람이 없어 입양기관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우리 엄마가 쌍둥이들이 나오자마자 죽었다고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지. 둘 다 살아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지 뭐야.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친엄마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모르고. 그녀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전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그녀의 말만 듣고 있었죠. 걔들 낳은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지 뭐야. 엄마가 나 모르게 입양기관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그녀는 말끝마다 추임새처럼 불쌍한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이라뇨. 불쌍하다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시죠. 온몸이 덜덜 떨려오는 걸 간신히 참으며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찬영이 찬 후 침몰하고 주장하던 그 여잔 다음날 저녁 또다시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좀 알아봤어? 뭘 알아봤냐는 겁니까? 그리고 언제 봤다고 반말이세요? 어제는 너무 놀라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녀는 줄곧 제게 반말을 하고 있더군요. 아니, 내가 2살이 많더라고.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언니라고 생각하라고.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아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망했고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팔자도 참 그렇다. 그지? 평생 물에 손 한 번 안 담그고 살았을 텐데 부잣집 마나님이 어쩌다? 그녀로부터 남편 이야기를 듣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도 우리 찬영이와 찬우가 해준 거라며? 아유, 애들이 날 닮아서 착하기 그지없다니까. 마음 같아선 당장 내쫓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쌍둥이 친엄마인 걸 어떻게 내가 믿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여기 확인서를 떼왔다니까? 자, 보이지? 내가 그날 병원에서 쌍둥이 출산했다는 기록. 기록지를 보는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산모 이름은 서미자.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는 기록과 함께 입양 기록까지 정확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와 함께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내밀더군요. 주민등록증에는 그녀의 사진과 함께 서미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져 있었습니다. 내가 친엄마라는 게 이제 믿어져? 참네, 사기칠 게 따로 있지.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우리 아들들 생각해서 참지 뭐. 그녀가 친엄마인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울어? 내가 뭘 했다고 우는 거야? 전 울면서 찬영이 찬우에게도 친모인 걸 알렸냐고 물었죠. 아니, 나도 엄마인데 그 정도의 생각은 있다고. 지금 내가 친엄마라면서 애들 앞에 나타나봐. 애들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안 그래? 게다가 그동안 당신이 키운 공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눈물을 흘리다가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 이제 와서 친권 주장할 마음 없어. 그럼 왜 내 앞에 나타난 거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 팔자도 그렇지만 내 팔자도 기구하거든. 하긴 자식 버린 여자가 어떻게 마음 편히 살았겠어?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았습니다. 전 찬영이와 찬우 앞에 나타날 마음이 없다는 말에 꾹 참고 그녀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결론은 돈 이야기였습니다.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가난이 원수라고 염치 불구하고 온 거야. 그리고 당신 잘 생각해봐. 내가 쌍둥이 앞에 나타나서 구질구질하게 내 형편 말하는 것보다 우리 둘이 깔끔하게 해결하면 좋잖아. 그녀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아들들 앞에 나타난 것도 싫고 돈을 주지 않으면 혹시나 그녀가 쌍둥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500만 원을 요구하더니 그 액수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1,000만 원. 1,000만 원만 입금해주면 다시는 연락 안 한다니까? 그런 큰 돈이 지금 어딨어요. 지난번에도 마지막이라면서 500만 원 가져갔잖아요. 참네. 그게 언제적 500만 원인데. 그럼 나 찬영이하고 찬우 만나서 얘기할까? 알았어. 내일이야. 내일까지 입금하라고. 처음에는 쌍둥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할까봐 겁이 나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친엄마라는 사람의 실체를 알면 아들들이 충격받을까봐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엄마, 무슨 전화요? 언제 왔는지 찬영이가 제 곁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는 사람이랑 잠깐 통화한 거야. 찬영이 미심쩍은 듯한 눈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구나.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협박에 가게를 담보로 은행 대출까지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1,000만 원은 또 어디서 마련하나 싶어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찬영아, 엄마 아무래도 요즘 무슨 일 있는 것 같지? 찬우 너도 그렇게 생각해?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 식사도 영 못 하시는 게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게 분명해.
안 그래도 아까 식당에 갔었거든. 마칠 때 다 된 것 같아 엄마랑 같이 집에 오려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누구랑 통화를 하시더라고. 얼핏 들었는데 1,000만 원이 어쩌고 하시는 거 보니까 돈 문제인 것 같던데? 두 아들은 밤새 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나갔더니 작정하고 저에게 묻더군요. 엄마, 무슨 일인지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엄마. 저희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대책을 세우죠. 찬영이와 찬우의 말에 전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000만 원 걱정에 밤을 꼬박 새웠거든요. 찬우는 제 얘기를 듣고는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그 여자한테 왜 엄마가 돈을 주냐고요? 아니, 난 너희들을 데리고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 우리한테 친엄마는 엄마뿐이라고요. 누가 그 여자를 따라간다고 그런 걱정을 하세요? 찬우야, 흥분하지 말고 엄마 얘기 마저 들어보자. 그날따라 흥분부터 먼저 하는 찬우의 성격이 고마웠습니다. 절대 그 여자를 따라갈 일 없다는 아들의 말에 알턴 이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가슴이 뻥하고 뚫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 여자 말이 맞는지 제대로 알아볼게요. 이제부턴 절대 돈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맞아요. 전화도 받지 마세요. 두 아들은 아침 식사도 거르고 정확한 사실을 알아본다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전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는데요. 저녁 장사를 마무리할 즈음 찬영이와 찬우가 상기된 표정으로 식당에 들어오더군요. 엄마, 아니에요. 그 여자 친엄마 아니라고요. 성격 급한 찬우가 결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 여자 친엄마가 아니라고? 네, 엄마.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찬영이와 찬우로부터 전해들은 진실은 이랬습니다. 그녀는 죽은 친모 서미자가 아니라 친구 미순이었다고 합니다. 친모는 쌍둥이를 놓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게 맞고요. 친구인 미순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우리 집 사정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엄마, 그게 내가 과외했던 거 알지? 그 집 애가 입양아였거든. 자신이 입양됐다는 걸 알고 방황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입양아라고 달랬지. 아들로부터 찬영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댁 사모님이 하루는 찬영이를 불렀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한테 들었는데 선생님도 입양되셨다고요? 네, 가난하기 1대1이라 전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부모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어머, 부모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네, 저 사실 쌍둥이거든요. 저희가 20살이 되니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모님은 부모님에 대해 그리고 찬영이가 커온 과정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입양하라는 이유로 공부도 팽개친 채 방황하고 있으니 찬영이가 성장해온 과정이 궁금했겠지요. 선생님, 훌륭한 부모님을 두셨네요. 찬영이 이야기를 듣고 안심이 됐던 건지 사모님은 그달 인센티브라면서 과외비를 더 얹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모님과 찬영이 이야기를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듣고 있었다는 건데요. 가사도우미 아줌마는 별뜻 없이 동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가만, 언니, 그 과외 선생이 지금 몇 살이라고? 글쎄, 대학교 3학년이라고 했으니 22살 정도 되려나? 쌍둥이 이름이 찬영, 찬우라고 했지, 언니? 과외 선생 이름은 찬영이가 틀림없고 통화하는 걸 들으니 쌍둥이 동생 이름이 찬우인 것 같더라고. 그래?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 우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내 친구 미자 알지? 미자? 고등학교 때 너랑 이름이 비슷하다면서 늘 붙어 다니던 그 미자? 응, 그 미자. 걔 애 낳다가 죽었다며. 과다출혈로. 맞아. 걔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 이름이 찬영이랑 찬우였어. 정말? 네가 어떻게 알아? 아, 왜 몰라. 걔 임신하고도 내가 몇 번 만났거든. 쌍둥이 낳으면 찬영, 찬우라고 지을 거라며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 과외 선생이 미자 아들?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니? 아니, 그 과외 선생 전화번호 알지? 아니다. 어디 사는지부터 좀 알아봐줘. 왜?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너 또 이상한 일 꾸미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미자 아들이면 내 아들이나 다름없잖아. 미자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반가워서 그래. 꼭 좀 알아봐줘. 알았지? 찬영이의 설명을 들으니
사건의 전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쩜 자기 아들도 아닌데 친엄마라고 사기를 칠 수가 있니? 너무 무섭다. 그런데 너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찬영이와 찬우는 저에게 번호를 받아들고는 우선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말입니다. 그냥 만나자고 하면 왠지 거절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신의 한 수였다고 해요. 돈을 준다는 말에 그녀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는데요.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는 말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줄행랑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뒤를 몰래 쫓아갔는데 그 여자가 들어간 집에서 글쎄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줌마, 저 누군지 아시죠? 어머, 찬영 선생님 아니세요? 선생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찬영인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 근처 카페로 가사도우미 아줌마를 데리고 갔고요. 거기서 그동안 제가 당했던 일을 아줌마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미선이 고개 또 사고를 쳤네, 사고를 쳤어. 아줌마는 기가 막힌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어쩐지 얼마 전부터 백화점 쇼핑을 하느니 해외여행을 가느니 정신없는 소리를 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아줌마는 자신도 동생 일은 손 놓았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울더라는 겁니다. 도우미 아줌마 사정은 딱했지만 그녀를 사기죄로 신고했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걸 보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유, 하늘이 도왔구나. 하늘이 도왔어. 다행히 제가 넘긴 돈은 300만 원을 제외하곤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로 뜨겠다면서 돈을 거의 쓰지 않았던 탓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그 여자가 사기죄로 고소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 이번에 콩밥 제대로 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경찰 조사 끝나면 사기당했던 돈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오늘은 푹 주무세요. 아들 말처럼 그날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에 남편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전으로 돌아가 우리 네 식구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찬영이 찬우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엄마, 좀 더 주무시지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맞아, 모처럼 쉬는 날인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주무셔야죠. 아니야, 나 모처럼 깊이 잤다. 지금 몸이 아주 날아갈 것 같아. 두 아들과 늦은 아침을 먹으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감정이 얼마만인가 싶더라고요. 너희 오늘 많이 바쁘니? 엄마한테 잠시 시간 내줄 수 있어? 그럼요, 엄마. 엄마한테는 언제든 시간 내드릴 수 있죠. 엄마 왜? 오랜만에 아들들이랑 데이트하고 싶으셔? 그래, 너희들이랑 같이 아빠한테 가고 싶구나.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은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물론 남편 사진 앞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이 선물처럼 남기고 간 두 아들이 제 곁을 든든하게 있으니 남편을 만나고 오는 그 길도 소풍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만큼 제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이겠죠. 그 일을 겪은 이후 저와 두 아들 사이도 더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찬영이와 찬우도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나 할까요? 엄마 아들 취업 성공했어요. 그것도 연봉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졸업을 한 달 앞둔 어느 겨울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찬우가 저를 와락 안으며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식당 안 해도 된다고요. 이 찬우, 엄마가 식당을 왜 접어? 요즘 영호동이 최고의 핫플이라고. 사실이었습니다. 영호동이 입소문이 나면서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엔 예약 없이 먹을 수가 없었고요. 2호점을 내려고 계획 중이었죠. 찬영이, 너 이 형한테 잘 보여라. 넌 아직 학생이지만 난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라고. 뭐, 형? 너 지금 나한테 형이라고 했냐? 그럼 사회생활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형이지. 안 그래요, 엄마?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찬영이가 형이지. 찬우, 넌 동생이고. 들었지, 동생아? 이찬영, 너 그럼 용돈 없다. 하하. 뭐야? 찬우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고액 연봉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해마다 연봉이 오르더라고요. 찬영인 의대 졸업 후 인턴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빠서 얼굴 제대로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짬을 내 제 건강을 챙겼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예약해놨으니 잊으시면 안 돼요. 아유, 바쁠 텐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아무리 바빠도 엄마 건강은 아들인 제가 챙겨야죠. 요즘은 정말 걱정 없이 평안합니다. 남은 제 인생 큰 풍파 없이 지금처럼 잔잔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욕심인가요? 하지만 이 정도의 욕심은 부리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